대개 불펜은 안녕하십니까. KT 같은 경우는 박영현 선수가 지금 부진하죠. 롯데하고 SSG가 불펜이 조금 강화됐어요. 특히 SSG는 제가 볼 때는 10개 구단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반면 이제 기아는 장현식 공백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LG. LG는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그쵸. 네. 그 상황이 없는 거예요. 선발이 너무 잘 던지니까. 예,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구독자들이 기다리셨던 류단장의 월요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단 주제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살짝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오늘의 진단 주제 단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뭐 하나만 했는데요. 이제 요 계속 시즌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2개까지는 조금 많은 것 같아서 네. 주제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개 불펜은 안녕하십니까? 괜찮지 않나요? 괜찮네요. 네, 네. 네이밍 센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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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썸네일도 나왔어요. 대개 네, 불펜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예. 그러면은 이번 진단 주제는 대개 불펜이니까 네. 각 구단별 불펜을 한번 짚어보실 계획인가요? 네, 너무 길게 하면 너무 자세히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네. 뭐 짧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불펜이 뭐 8경기나 7경기밖에 안 했지만 이 트레이드 작년 시즌 끝나고 트레이드하고 FA의 영향이 있다. 있죠. 예.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게 그 선수 이동, 불펜 선수의 이동에 영향이 있더라고요. 아까 두산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불펜 투수를 받은 팀이 있잖아요. 정철원하고 김민을 받은 롯데하고 SSG가 불펜이 조금 강화됐어요. 특히 SSG는 제가 볼 때는 10개 구단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불펜이. 예, 예. 그러니까 6회까지만 타이트하게 끌고 가면 7, 8, 9회는 가장 부가 있어요. SSG가. 물론 여기서 타격이 터져줘야 되는데 네. 이게 관건이긴 한데요. 김민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지금 이제 김민 선수가 이제 5경기 나왔잖아요. 6경기인가? 하여튼 나와서 그러니까 중요한 승부처에 나오더라고요. 이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정철원 선수도 이제 작년보다 좋은 모습을 지금 롯데에서 보여주고 있고, 근데 반면 이제 기아는 장현식 공백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지금 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조상우 선수가 그 이상의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미흡하니까 네. 그 공백이 느껴지고, 삼성은 불펜 보강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젊은 피 배찬승하고 이재희 선수가 이제 해줘야 된다. 이 젊은 선수들의 그런 좀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삼성 그 불펜 입장에서는 네. 이 두 선수가 못해주면 작년처럼 불펜 불안은 좀 여전할 것 같아요. 삼성은. 네. 그리고 이제 KT 같은 경우는 박영현 선수가 지금 부진하죠. 네. 원래 되게 솔리드한 선수잖아요. 박영현 선수가 나오면 끝났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ERA가 5점대. 근데 대신에 다른 선수들이 좋더라고요. 지금 원상현, 김민수, 우규민 이런 선수들이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한화는 마무리가 주연상이었는데 시즌 개막한 지 몇 경기 되지 않아 갖고 김서현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건 상당한 지금 승부수 내지 모험수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을 보면 불안해요. 그래요? 네. 그냥 이게 스탯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김서현 선수가 마무리로 들어간 게 좀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선수가 조금 빠르다 이러면 이 선수까지 무너지게 되면 카오스 상태가 오는 거죠. 불펜이 다시 주연사가 또 써야 될 수도 있고 다른 선수 바뀔 수가 있는데 조금 너무 좀 승부수 내지 모험수다. 한화. 네. 유준상 기자도 담당 구단 아니에요? 저는 SSG SSG 가, 기아. 예, 기아, 예.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해주신 대로 SSG는 정말 예. 지금 리그 최고의 불펜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뭐 김민 선수 말씀해주신 대로 5경기 4이닝 2홀드 무실점, 실점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저는 여기에 기존 불펜 투수들도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로운 선수라든지 조병현,
그다음에 한두솔 이 세 선수의 활약이 좀 시즌 초반에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SSG가 가장 원했던 그림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존에 노경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좀 컸거든요. 노경원 선수가 올해도 지금 시즌 초반인데 벌써 6경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의존도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 선수 왔고 그리고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좀 나타났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노경원 선수가 그래도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죠. 이론하고 한두솔이 좋더라고요. 오. 네, 한두솔은 작년에 봤을 때는 이 변화구 각이 좀 완만해 갖고 사실 조금 타자 상대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변화구가 조금 더 꺾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보다 잘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디까지 짚으셨죠, 지금? 다른 팀 예. 기아 같은 경우 아까 설명을 드렸고 네. NC도 설명을 드렸고 삼성 설명 드렸고 롯데도 뭐 대충 설명을 드렸잖아요. 좋아졌다. 그래도. 안 좋아졌죠. 아니, 청초로 나서 좋아졌다면서요. 근데 예. 정철원 효과는 있는데 네. 김원중이 불안하다. 구승민도 여전히 안 좋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롯데도 후반이 불안할 것 같은. 그러니까 정철원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고 3연투 이미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팀 상황이 지금 정철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것 같아요. 예, 이러면 또 이런 말 하기 그러는데 전미르의 좀 재판이 될 수도 있는. 초반 부하가 쌓여서 네, 그렇죠. 금세 또 네, 그러니까 아웃되고. 예, 결국에는 김원중하고 구승민이 해줘야 됩니다. 그 작년 시즌 끝나고 FA 계약을 한 네. 이 구원 듀오라고 하죠. 이발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두 선수가 좀 열심히는 준비했고 하지만 아주 솔리드해 보이진 않아요. 조금 더 해줘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박진 선수나 뭐 정현수 선수나 좀 다른 선수들이 좀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워낙 구승민 선수와 김원중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정철원 선수가 오긴 했지만 특정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위기가 왔을 때 이 버티기가 힘들어요. 모든 네. 팀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SSC 같은 경우는 노경원 이제 조병현이 작년만큼의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론하고 한두솔이 그러니까 스텝업을 했고 근데 이 상황에서 김민이 들어가니까 시너지가 나오는 연결까지. 거예요. 네. 네. 근데 롯데는 그 구승민하고 김원중 선수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가 불안하니까 정철원이 들어와서의 그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박진 역할이 그 SSC로 치면 이로운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정현수가 이제 한두솔 역할이고 여기도 조금 이제 그렇게 안정감이 있지 않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승민하고 김원중의 역할입니다. 네. 둘이 해줘야 돼요. 안 깊은 팀이 또 있을까요? 다 하지 않았나요? LG. LG. 네. 그러니까 LG는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그쵸. 네. 그 상황이 없는 거예요. 선발이 너무 잘 던지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조금 제가 볼 때는 약간 불안해 보이는데 지금 그렇게만 봐서는 뭐 단정질 수는 없는 거죠. 아직 이제 장현식이 복귀 안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지금 뒷단 마무리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마무리 상황에 주로 나온 게 김광률이었는데 솔리드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평가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확실히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지난 FA 때 그 불펜 몸값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네. 그게 다 이해는 간다. 네. 진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돈값을 하는 게 볼펜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이 좀 3-4점, 그러니까 3-4점 차에서도 막 뒤집히는 경기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기들도 있고 막 접전도 많고 그리고 1승에 1패 이 순위가 막 뒤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팀들이 좀 불펜의 중요성을 느낀 것 같고 삼성이 말씀하신 대로 좀 의지를 나타낸 것도 그런 부분이고 네. LG가 비시즌 기간에 불펜 투수를 여러 루트로 좀 보강한 것도 그런 부분이고 기아가 통합 2연패를 도전에 있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결국엔 불펜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 그러니까 위에 있는 팀이면 위에 있는 팀일수록 불펜을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어느 정도는 다 팀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바로 그 빈틈이 그 팀 간의 경쟁에서 티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단장님께서는 이제 불펜 뭐 가장 안전한 집, 가장 불펜 맛집 SSG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가장 불안한 팀은 어딜까요? 대부분 불안하던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그러니까
현재 불안하지만 이제 향후 개선될 여지가 있는 팀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는 개선의 여지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이는 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생각을 키움이죠, 해봤어요. 키움. 음. 생각해왔죠. 요만큼도 기다려주시지 않았어요. 답답해가지고 키움. 키움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팀을 보면 두산 같은 경우는 김태균은 괜찮아요. 김태균까지 가는 과정이 사실 지금은 이영하 정도인데 이영하도 그렇게 괜찮지 않고 결국에는 이병헌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병헌이나 최지강이나 지금 곧 돌아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KT도 박영현이 있고 하나도 뭐 그 젊은 선수들이 괜찮고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뭐 삼성도 배찬승 이재희 제가 그냥 뭐 제 나름대로는 승리 듀오다. 배찬승 승 이재희 승리 듀오. 이게 히트 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승리 듀오. 그러니까- 삼성분들. 네, 그러니까 정말 다른 팀들은 그래도 뭐가 있어요. 근데 키움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잘 안 보인다. 마무리 주승우도 약하고. 그러니까 어제 경기 같은 게 단적인 상황이잖아요. 와르르 무너지는. 네, 와르르 무너지는 게 그 경험이 없어요. 그 이강준이나 뭐 4연속 그 밀어내기가 나왔잖아요. 4연속 밀어내기 나왔고 기대를 많이 했던 베테랑 원정현 선수도 구위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조금 좀 쉽지 않은 팀 불펜이 제가 보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이유로 네. 키움이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경험 부족한 투수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좀 중심을 잡아줄 투수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난해 경험을 어느 정도 쌓은 투수들이 있지만 과연 누가 중심을 잡아줄 수 있을까 했을 때 마땅히 떠오르는 투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제 30일 경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한 점 차 접전 상황에서 좀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사사고 나오고 막 실책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선수들이 막 대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보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키움이 좀 시즌 내내 불안함을 안고 갈 것 같고 NC도 결국에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험이 좀 부족한 부분들 뭐 전삼민 선수나 한재승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과연 이 선수들이 시즌 내내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까 했을 때 좀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이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가장 좀 불안한 팀을 꼽으라고 했을 때 바로 키움을 꼽으셨군요. 이런 지점들 때문에. 접전이 좀 있을 때 좀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류단장의 월요 진단까지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일단 이번 주에 펼쳐질 경기 간략하게 어떤 경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죠. 유준상 기자가 이번 주 일단 주중 3연전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한 가지 좀 공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4월 1일 경기죠. 내일 펼쳐질 경기들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전구장 다 취소가 네, 됐군요. 전구장 취소가 됐고요. 네. KBO가 31일 오후에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4월 1일부터 3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네. 1일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며 KBO 리그 및 퓨처스 리그 경기를 모두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무관중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창원 SSG NC 경기는 3연전 모두 연기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잠실 수원 대전 광주 경기는 4월 2일부터 재개가 되고 이날 경기 전 희생자를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경기는 응원 없이 진행되고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단은 근조 리본을 달고 희생자를 추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KBO는 발표와 더불어서 전구장 그라운드 안팎의 시설물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경기에 앞서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구단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진단을 더 강화하고 정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요. 네. 다시 한번 사고 희생자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사실 너무 충격적이고 또 비참한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좀 최대한 웃음기를 지우고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류 단장님과 이제 유 기자님 두 분을 모시고 방송 진행인데 혹시 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면서 방송을 정리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사실 야구계에서 저는 네. 82년 프로야구 원년부터 본 입장에서 그라운드에선 최악의 사건이 임수혁 선수가 쓰러진 거 경기장 잠실 야구장에서 그 기억이 제가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야구장 이제 그 그라운드 외적으로는 관중석에서는 이제 파울볼 맞아갖고 이제 관중분들이 막 이렇게 다치고 하는 것도 저는
여러 번 봤지만 이번 사건은 프로야구 역사상 최악의 사건, 뭐 사태 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이제 그 일일 경기는 정구장 취소하는 게 맞고 창원 경기는 무관중할 문제가 아니다. 3연전을 다 취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KBO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프로야구 관계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좀 엄중하게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경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거든요. 그렇죠. 팬들도 그렇고 팬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고 선수들도 안전한 환경 속에서 경기를 해야 최상의 경기라고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는 뭐 철저한 좀 진단,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재발 방지 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재발 방지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류성규 단장님과 유수상 기자님 두 분과 늦은 밤까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자, 스포츠앤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농구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조선정 완전체로 농구 이야기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밤 10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힘좀 에너지